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소유권에 있어서의 공동 소유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공동 소유는 반대되는 말 뭐죠? 단독 소유겠죠? 단독 소유라는 것은 혼자서 소유하는 겁니다. 공동 소유는 두 사람 이상이서 소유하겠죠.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법률 관계를 갖느냐, 공동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어떠한 이해관계냐, 이해관계가 있고 그 보존행위라든가 처분행위,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고 수익은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이 공동소유에 관한 부분인데, 공동소유는 우리 민법에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공유입니다. 공유. 공유는 가장 인적 유대관계가 약한 거다. 단지 어떤 것을 두 사람 이상에서 공유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합유라는 게 있습니다. 합유라는 것은 우리가 조합의 형태의 경우에 이 합유가 인정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총유. 요거는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비법인 사단이죠. 비법인 사단. 예컨대 문중, 뭐 교회, 동창회 뭐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총유 형태를 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공유, 총유, 합유, 총유 이것을 공부하시기 전에 제가 이걸 표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이것을 이 부분에 공부하실 때부터 하나하나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마지막에 제가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앞에다 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각자 공부를 하시되 단지 어떠냐면 이것을 그냥 수는 쓱 읽지 마시고 하나씩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는데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하라고 제가 만들어둔 편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안 하고 가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는 뭐냐면 어떤 이게 있다면 이렇게 세 분 이렇게 A, B, C가 나눠져 있는데 각자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냥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인적 유대관계가 굉장히 약하다. 인적 유대관계가 약하다. 그러면 가장 강한 건 뭐냐면 총유 형태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중간 정도. 그래서 이 합유는 조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총유는 뭘로 생각하시냐면 이거는 문중, 그 다음에 교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수 간의 인적 결합 관계가 없이 단순히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각자의 지분대로 있는 거예요. A는 그래서 형태고 그것은 공동 목적이 있는 거고 합유는 그렇지만 단체로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조합의 소유 형태가 이 합유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되고 총유는 집합체입니다. 집합체. 그래서 물건을 소유하는 비법인 사단의 소유 형태다. 자, 공유물의 보존은 원칙적으로 각각 단독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총유는 뭐냐면 총의 결의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이합니다. 여기서 단독이 아니고 총의 결의로도, 왜냐하면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뭡니까?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누구나가 그 보존 행위를 하면서 그 다른 공유자 또는 합유자, 이 총유자에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총유의 경우는 이 보존 행위마저도 혼자서 하지 말고 총의 결의로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총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끈끈한 인적 유대관계가 중요한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타의 관리는 이제 이번은 뭐 그것을 이용이라든가 계량행위 할 때는 지분의 과반수라는 거고요. 합의는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총유는 총의 결의로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이 인적 유대관계가 갈수록 끈끈하다, 강하다. 이 유대관계가 강하다. 이 점만 가지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하나씩 공부하시니까 그때 보시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건데 앞에다 표를 넣어둔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공부하시면서 비교해가면서 공부하라고 제가 표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공유는 공유물의 사용, 수익, 부담은 뭐냐면 지분 비율로 가능하고, 합유는 계약에서 조합 규약에서 가능하고, 총유는 각 조합원이 정관, 기타 규약을 따라서 가능하다.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로서 가능하고 전원 동의 총회 결의. 그 다음에 지분의 처분은 자 이거 지분의 처분하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지분이 있을 때 아까 공유는 A, B, C 세 개가 있을 때 이 A가 자기 지분을 처분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A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이 B, C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합의는 이 옆에 사람하고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죠. 조합은 그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단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합의라든가 총유는 이제 합의의 경우는 이것은 전원 동의로만 가능은 하고 총유는 아예 아까 뭐죠 인적 유대 관계가 가장 강한 조직이죠. 따라서 어떤 개개인의 어떤 지분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총유 전체 자 문중 재산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중 재산을 자 문중 개개인 간의 어떤 지분을 갖고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문중은 문중 그 전체 재산이기 때문에 그 문중을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분이라는 개념은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분할 청구는 따라서 문중의 경우는 불가능한 거죠. 그 문중 전 재산을 관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유는 각자가 가능하죠. 차비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조합이 끝났다. 조합이 끝났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등기 방식은 전원 명의로 가능하고 합의는 합의자 전원의 기재로 합니다. 그 다음에 총유는 단체 자체 명의로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료 사유 어떠한 경우에 이걸 종료하냐면 자 공유는 공유물을 양도해버린 거죠. 아까 이 A, B, C에서 이렇게 있을 때 A가 이것을 A-한테 양도를 해버리면 이 공유 A는 공유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분할 자 이거를 우리 분할하자 합의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합의는 조합체 해산 합의물의 양도 총유는 총유물의 양도, 사원 자격의 득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공유에 해당되는가에 따라 보면 우리가 이미 다 배웠죠. 배운 내용도 많습니다. 예컨대 타인 물건 속에 있는 매장물 발견 이건 어떻게 한다고 했죠? 타인의 부동산에 속해 있는 그 지하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매장물을 발견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미 배웠죠? 혹시 기억나신 분 계시나요? 2대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반반씩 한다고 그랬죠. 주종을 구분할 수 없는 부와 호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거는 가액의 비율대로 한다고 그랬죠? 경계에 설치된 국어, 다음 경계표 이런 것도 뭡니까? 각자가 공유하고 있다. 그 다음 집합건물 공용부분 이것도 배웠죠? 구분건물, 구분소유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각각의 지분의 대지권의 지분 비율대로 자기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가 가능하다. 공동상속, 포괄, 수유재산 이런 경우 전부 공유로 본다. 공유물의 과실, 공유에서 발생되는 과실도 이건 뭐다? 공유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합의는 뭡니까? 합의는 이 수탁자가 수인 있는 경우 신탁재산, 그 다음에 기타 조합재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의에 가면 항상 뭘 생각하냐면 이 조합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합자가 여기 오잖아요. 합유. 그다음 총유는 종중, 교회, 사찰, 동창회, 독리, 불학 등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법인. 그래서 문중, 교회, 사찰 이 정도만 이 총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이런 경우도 등기 능력이 있다. 그다음 재건축 조합의 채권자 청산위원회 이런 것도 다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 다 배웠는데 이제 하나씩 먼저 보도록 합시다. 공유는 특징하면 여러분들 뭘 기억하셔야 되죠? 자 뭐다? 인적 유대 관계가 뭐다? 약하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한다? 각자 플레이가 가능하다. 각자 플레이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공유는 한 개 소유권이 불량적으로 분할되어서 수인에게 속해 있는 거. 그렇죠? 불량적으로 분할되어서. 그래서 1개의, 여기서 A, B, C 이렇게 나눠 있다라면, 자, 이만큼은 A에게 속한 거죠. 이게 뭐냐면 지분입니다.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1개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 이것이 지분이다. B, C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공유관계 성립은 당사자 의사에서 성립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면서 혼자 못 사지요? 혼자 못 살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금을 각자 출연을 하죠. 그래가지고 A, B가 두 사람이 어떤 물건을 하나를 잡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게 1억이면 5천씩 A, B가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등기 명의를 어떻게 합니까? 공동 명의로 하는 거죠. 공동 명의를 하는데 A, B 등기부상에 A, B가 다 나오죠. 이런 경우는 공유의 등기와 지분의 등기를 해야 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공유로 할 경우는
반드시 등기부에다가 이제는 지분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몇 대 몇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들의 관계, 이것은 이제 그 공동 상속인의 경우도 이 공유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호 명의 신탁, 이건 뭐냐면 구분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밖에서 보면 하나입니다. 자, 외부에서 보면 이것은 한 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1필지 토지 일부를 위치와 평수 등을 다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매수하면서 매수 부분의 표지 비율대로 지분 소유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는 내부적으로 A와 B가 이렇게 구분이 소유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이제 하나의 물건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는 A와 B가 이제 공유로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분할이 되어 있는 경우, 이것을 상호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유자가 내부 관계에서는 자기가 매수한 부분, 그렇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제 예컨대 이제 나중에 전원주택을 하시기 위해서, 전원주택을 사시기 위해서 이제 어떤 보면 두 필지가 있습니다. 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거래 단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그림이 좀 보기 좋지 않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A, B가 각자 자기에게 맞는 걸 다 삽니다. 그렇죠? 사면서 이렇게 사면서 이렇게 공동소유를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상호 명의신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유자 간 내부 관계에서는 자기가 매수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함죠. A, B는 각자 땅에 대해서 소유를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매수한 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왜냐하면 형식상으로 두 당사자 간에는 서로 자기께 확정이 되어 있죠. 자기 땅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 공유자는 264조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유자 내부 관계에서는 각자 단독으로 그 소유 부분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외적으로는 공유로 취급이 됩니다. 제3자가 공유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자기 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해서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밖으로는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는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침해하면은 A라도 이 전체에 대해서 그 C에 대해서 방해를,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이 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만을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지분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급 전부가 아니라 그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관해서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상호명의 신탁 해소는 자, 공유 지분 등기 명의자 일방이 공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됐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명의 신탁 관계를 해지하여 신탁 관계를 해소하고 그 특정 매수 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만을 구하게 되면 바로 해소가 됩니다. 자, 내부적 관계. 내부적 관계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죠? 각자라고 했죠? 각자. 각 지분권자가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표로서 정리한 겁니다. 정리. 다른 구분 소유자의 방해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내부적으로는 각자 완벽한 소유권자입니다. 각자에 대해서. 외부관계, 공유관계는 1필지 전체에 대해서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공유자로서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다. 밖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제3자의 방해에 대해서 각 지분권자는 자기 구분 소유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분할 청구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미 특정 부분이 분할되어 있으므로 서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이 부분과 이 나머지 부분이 이 구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성권인 공유 지분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할 수는 없고, 특정 지분에 대한 소유권에 의해서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그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 내지 지분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면 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죠. 분할 청구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이 뭐냐면 각자의 몫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절차는 필요 없고, 이것을 확인을 구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확인 내지는 그 다음에 지분 이전 등기 절차를 밟게 되면 끝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이 공유가 성립이 되냐? 이 공유의 성립 관계는 이미 이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가 성립하는 경우,
자, 수인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런 거죠.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매장물 발견 2분의 1, 2분의 1 다 설명을 드렸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화라든가 호나, 그 다음에 공유물의 과실, 그 다음에 건물의 문수에 있어서 공유 부분 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공동 상속 재산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 자,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이라든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하고, 만약에 의사가 분명하지, 이러한 법률의 규정이라든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균 등으로 추정한다. 즉, 당사자 간에 균분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공유자가 공유 등기를 하고 있더라도 지분의 등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다루어지며 실제 지분을 가지고 당사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이것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는데, 민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거 다 등기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등기를 나중에 매매를 하시면서 공동으로, 예컨대 부인 명의라든가 남편 명의 또는 같이 투자하는 사람의 명의로 공동에 함으로써 여러분이 직접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꼭 등기 법무사한테 맡기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등기소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라든가 어떻게 서류를 꾸밀 것인지 그런 부분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이런 경우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상 이 지분의 비율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민법에는 이렇게 이제 그 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균등으로 추정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지만, 이 부동산 등기법에는 그것이 이제 지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의미한 규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지분의 내용을 먼저 보십시다. 자, 지분의 내용은 공유자의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 자, 이렇게 어떤 일정한 땅이 있을 때 A, B, C가 있을 때 A의 그 공유의 지분은 요 부분만 미친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도 다 그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 자, A는 자기에 속한 이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B, C의 영역에 속하 있는 그러한 전부에 대해서 그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따라서 A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자기 거를 전용으로 주장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걸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공유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할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기속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이 지분이 B씨에게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예외가 뭐가 있었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번 공부를 하셨는데, 구분 소유의 경우에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것이 이제 상속인 없이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그 재산은 이 민법 규정에 의하면 다른 입주자한테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뭘로 간다? 국가에 속한다. 즉 국유로 간다라고 이미 공부를 하셨죠. 그 다음에 지분의 처분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처분했을 때 A, B, C가 있을 때 A라든가 B, C는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유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자기의 지분을 처분하면서 B, C에게 뭐 승낙을 받아야 된다든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럴 필요는 없다. A, B, C 간의 공유를 서로 이것을 처분하지 않기로 맺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채권적 그러한 효력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매도한 경우 자기 지분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것이다. 따라서 A가 이것을 D한테 팔면서 이 부분만 판 게 아니고 이 전체 땅에 대해서 전체 땅에서 매매를 했을 경우 A는 BC의 영역에 해당되는 만큼은 권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의 땅을 판 게 되죠. 그러한 경우는 뭡니까? BC로부터 사가지고 자기가 넘겨줘야 될 그러한 채무상의 채무 이행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A가 B, C로부터 그러한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히 A가 이러한 토지를 D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건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다? 등기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의 그 소유물을 가지고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유 지분과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 공유자의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도 처분권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A, B, C가 쓸 때 A, B, C가 자 B,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물건을 어떻게 한다? D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요 부분만큼은 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했던 행위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물건은 별도로 하더라도 자기 물건은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1인의 단독 명의로 등기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등기의 전부를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관리는 과반수. 아까 표에서 배웠죠? 자, 관리, 일용 계량은 과반수다. 그래서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사냐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을 때 A, B, C가 있을 때 두 사람이 어찌됐든 두 사람이 합치면 이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이용이라든가 계량에 관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갑을 병이 공유하고 있는 건물, 이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 A가 있으면 A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이 갑, 을, 병 이 세 사람이 과반수로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존은 원칙적으로 각자다. 왜냐하면 보존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쁠 게 없죠. 보존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보존은 각자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처분 변경은 뭡니까? 공유물을 처분 변경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밀접하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만장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물에 관한 부담. 예컨대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구분 소유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어떻게 됩니까? 자기 면적 비율대로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공유물에 관한 부담도 역시 지분의 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그 부담하는 비율은 그러한 경우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A, B, C가 있는데 A가 그 지분 이행을 안 합니다. 그런 경우는 1년 이상 지체한 경우는 B, C는 A한테서 뭐 할 수 있다? 그 지분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대외 관계에서는 지분에 기한 청구권은 단독이 가능하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기 땅 요 부분에 관해서는 각자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알아서 그 사람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A가 이 전체 공유관계에 기한 청구권은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공유의 대외관계에서는 이제 소송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지분권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분권 확인 청구는 뭡니까? 이런 것은 단독이 가능하겠죠. 각자의 지분권이 이 나의 지분권은 이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단독으로 가능하죠. 지분 이전 등기 청구 이것도 역시 단독으로 가능하죠. 방해배제 청구권도 역시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지분권에 기한 경우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물건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권에 기한 경우는 역시 이건 지분권보다 단독으로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소 등기 청구권 역시 가능하죠. 공유물 반환 청구는 역시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판례는 보존행위 이론이라든가 다수는 불가분 채권을 유추 적용해서 각 경유자가 단독으로 전 공유자를 위해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경우는 지분의 한도에서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관계 확인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혼자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공동을 요한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죠. 그 다음에 공유물에 기한 등기 청구, 시효 중단, 공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 이러한 경우는 이제 학설은 전원 공동 불효설, 절충설, 전원 공동 필요설이 있는데 다설은 전원이 공동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물에 대한 등기 청구라든가 시효 중단, 그 다음에 공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이러한 것은 이 전원이 공동으로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다수설의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동 소송은 뭐냐면 남한테 소송을 당하는 겁니다. A, B, C가 이렇게 했을 때 남들한테 이 소송을 당할 경우에 이것은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자 각자 A, B, C가 각자가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든가 소유권 확인 청구, 그 다음에 공유물 인도 청구권 또는 철거 청구권 이러한 것들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분 매수 청구권. 요건 아까 설명드렸죠. 관리비용이라든가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그러한 다른 공유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가액을 지불하고 그자의 지분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지고서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인데 예컨대 공유자가 제3자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공유물의 방해, 배제, 반환 청구, 발수, 등기 말소 청구 이런 경우는 각자가 뭐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죠. 그다음 차임 청구라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는 각 공유자가 자기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보존행위도 불가분 채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공유관계 확인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이것은 공유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공유자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공유자 전원이 그러한 공동으로 하여야 된다라는 점이 특징이죠. 그 다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지분은 각자 그다음에 공유자 전원 명의로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경우는 전원이 공동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는 제3자가 공유자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죠. 소유권 이전 확인 청구라든가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경우 공유물 방해, 배제, 반환 청구 이런 것은 전부 각각을 피고로 하여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거죠. 분할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A, B, C가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을 때 각자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분할을 청구하는 거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경우는 공용 부분이라든가 경계선상의 경계표에 대해서는 분할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미 공부하셨듯이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되는 경우는 그러한 경우는 이 경계선상의 어떤 경계표라든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공유물 분할에서는 원칙은 언제든지 분할이 가능하다. 예외로서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불분할 특약 가능.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즉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경계에 설치된 국어, 담, 경계포 등 성질상 분할할 수 없음. 이런 경우는 빼놓고는 분할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분할 금지 특약은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고 공유물이 부동산할 때는 분할 금지 특약은 등기해야 되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분할 금지 특약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분할 청구권. 분할 청구권은 뭐냐면 분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A, B, C가 쓸 때 C가 이 부분을 띄고 싶은 겁니다. 그럴 경우는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라는 뜻은 뭡니까? 그냥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협의상 분할. 자, 협의상 분할하는 건 당사자가 협의해서 분할하는 겁니다. 그렇죠? 협의상 분할하는데 현물 분할은 뭐죠? 여기서 말한 것처럼 A, B, C가 알아서 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겁니다. 자, 요만큼은 A 몫이고 요만큼은 B의 몫이고 나머지는 C의 몫이네 라고 이렇게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분할하는 거고, 대금 분할은 경매처럼 이것을 어떤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물건을 경매의 지분의 비율대로 나눠서 갖는 것이 이제 대금 분할이 되겠죠. 가격 배상은 이제 지분의 매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이 A, B가 C 간의 각각의 그 각자에 대해서 지분을 매수를 통해서 그런 경우에 이 분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공유자의 지분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지분권이 소멸해도 목적물이 멸실하지 않는다. 목적물이 전속하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A, B, C가 이렇게 세 사람이 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이 땅에 대해서 저당을 잡았습니다. 저당을 잡고 얼마를 잡았냐면
저당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게 A가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떡하냐라고 하는 건데, 자, 가격 배상을 하는 것은 A나 B가 C 중에 한 사람이 A의 지분을 사버리는 겁니다. 가격의 지분을 사버리는 거. 그래서 지분을 매매를 통해서 가격으로 배상하는 거. 그럼 대금 분할하고 이 가격 배상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건데, 대금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고, 이 물건을 처분함으로써 생긴 이 금전을 분할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재판상의 분할인데 이거는 이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재판에다 해가지고 그것을 법원에다가 이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분할의 방법에 관해서 전원을 상대로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건 뭐 말하냐면 현실적으로 현물 분할이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감소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어떤 물건의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경우는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경매처분 해가지고 그 대금을 가지고 나눠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은 나머지 공유자 전원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그 전원에 대해서 소송의 당사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 방법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겠죠. 그렇죠. 물건을 그대로 나눠가는 게 원칙이지만 대금 분할만 가능하다. 가격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할의 효과는 뭡니까? 자, 이렇게 분할이 효과가 되면 A, B, C가 있으면 분할하면 요게 별도의 이제 하나씩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각 공유자는 단독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죠. 분할의 성질에는 뭐 이전설이라든가 지분의 교환, 매매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분의 성질, 분할의 성질과 관련해서는 이전설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 이런 것은 여전히 담보 책임도 존재하게 된다. 분할의 효과는 불소급입니다. 그래서 이 분할의 시점 전부터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돌아가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공동 상속 재산의 경우는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이 됩니다.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 분할에 의해서 어떤 자가 취득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다른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세 사람의 A, B, C가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각자 분할해서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A에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B, C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상의 담보물권을 보게 되면 지분을 가진 자가 공유물 전부를 취득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분을 가진 자가 공유물 전부를 취득한 경우는 종전의 지분 위에 존속하게 되는 거죠. 자, A, B, C. 자, 여기에 담보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A 지분에 담보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이 전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전부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종전 지분의 위에 저당이 잡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담보물권이 여기에 잡힌다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BC까지 한다면 담보권자가 굉장히 보호를 많이 받는 결과가 되죠. 지분을 가진 자가 공유물을 일부를 취득한 경우, 즉 분할된 그 물건과 다른 공유자 물건 위에 지분의 비율대로 기속이 된다. 비율대로 전속하게 된다. 그 다음에 공유물이 전부 타인에게 계속된 경우, 타인에게 기속한 물건 위에 지분의 비율을 전속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A에게 속했는데 이것이 A 소유가 되지 않고 C의 소유에 속하게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타인에게 기속한 물건 위에 지분의 비율을 전속한다. 따라서 이 요만큼이 C한테 넘어가더라도 요만큼의 한에서는 뭐다가 된다? 이 지분의 비율대로 전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